오늘은 알자지라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인들, K-팝과 싹 트는 문화 충돌. 기사가 제법 길고 내용이 좋아서 금일 소개드리는 기사는 두 개로 나눠서 발행합니다. 2부는 하루 걸러 모레 발행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는 고려인을 집중 조명하는데요. 이 기사가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고려인을 고려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구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는 고려인을 다룬 기사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다루더라도 뭉뚱그려 코리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 흐름이 고려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취재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유럽의 정치사회 문제에 관한 기사를 쓰던 아일랜드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게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런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최근 변화와 혼란, 그리고 그 미래에 초점을 둔 기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BBC 코리아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고려인은 점차 늘어 2023년 기준 104,577명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자 50만 명 시대에 그중 무려 25%가 고려인이라는 점에서 좀 더 고려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77세의 빅토르아는 거실의 서랍과 캐비넷 속에서 역사를 찾고 있다. 녹음이 우거진 타슈켄트의 외곽에 있는 소련시대의 블럭 건물 계단을 몇 걸음 오르면 그에 다소 정리되지 않은 낡은 아파트가 있다.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한국 디아스포라인 고려인을 촬영한 그의 평생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이기도 하다. 안 씨의 부모는 소련 시절 시베리아 극동에 위치한 연해주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북부에서 온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세대는 또 다른 대이주의 시작을 알렸다. 증가하는 외국인 혐오, 그리고 그들이 일본 제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1937년 소련 지도자 스탈린이 서명한 법령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 법령은 약 17만 2천 명의 한인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소련 공화국으로 추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 씨는 이주 이후 약 10년 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으며 수리공학을 공부했다. 그는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기반을 둔 한국어 신문인 레닌기치에서 사진작가로서의 소명을 찾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수학, 명절, 민족음악회, 그리고 한인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했다. 그는 1990년대 초에 찍은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두 남성이 떡을 만들기 위해 쌀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과거 시간의 어느 한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저장한 겁니다. 소련 붕괴 이후 그의 신문은 고려일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신문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로도 신문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는 많은 고려인 독자들이 한국어와 그들만의 독특한 한국어 사투리인 고려말을 잃을 정도로 현지에 동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방언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 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안 씨는 미술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럽 전역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경력 전환은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승인한 자유화와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 비판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열어줬다. 1991년 기밀 역사 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많은 잔악 행위들을 세상에 드러냈다. 결국 중앙아시아로의 한국인 강제 이주의 전모가 밝혀졌다. 물론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추방되었고 억압받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안 씨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이중언어로 된 그의 1988년 첫 작품 사진첩을 열어본다. 이 작품에는 창가에 놓인 삼각형 모양의 소련 시절의 편지들이 찍혀있다. 빛이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찬 어두운 방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안 씨에게 그것은 추방자들의 이야기처럼 잊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들이다. 참고로 삼각편지 봉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편지를 접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2차 대전 중 우편 배달부가 가져온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편지가 바로 삼각형으로 접힌 편지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선의 군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전선의 군인들은 쓸 수 있는 종이가 있으면 보이는 대로 확보했고 자신은 괜찮다는 짧은 메모를 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접어 편지를 보내곤 했던 겁니다. 여기에 내용을 확인하기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군 검열에도 좋은 방법이었죠. 현재 구소련에는 약 5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지만 안 씨의 옛 사진 속 주인공들은 거의 사라졌다. 시베리아에서 시작된 고려인의 문화적 동화는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고려말은 이후 우즈베거와 카자흐어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 초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러시아어는 고려인들 사이에서 교육, 일, 문학, 심지어 가정생활에서까지 주요한 언어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고려의 문화는 노인을 존경하고 한국 음식을 준비하며 설날과 같은 명절을 기념하는 특정 관습을 통해서만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일부는 한국과도 크게 달라졌다. 추석은 한반도에서 즐거운 가을 수확 축제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우울한 행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라져가는 전통은 새로운 트렌드인 이른바 한류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 타슈켄트의 카페에서는 케이팝 댄스 쇼가 열린다. 그리고 수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14세기 정복자 티무르 대제의 동상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푸드트럭에서 한국식 핫도그를 구매할 수 있다. 한국 문화 수출에 대한 갑작스러운 열광은 토착민족인 우즈베크인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한류는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는 두 가지 매우 다른 한국 문화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반가운 기회로 여긴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체시켜 정체성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어느 따스한 저녁, 타슈켄트의 세종학당. 이곳에 중앙안뜰에 배치된 여러 교실에는 한국어 교과서에 몰두한 수십 명의 10대들로 가득 차 있다. 불과 6년 전 한국에서 지원하는 이 문화센터에는 약 300명의 학생이 있었다. 이제 그 숫자는 2배로 늘었다. 또한 이 기관은 이미 또 다른 센터를 설립했으며 세 번째 센터까지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일반 사립학교와 지역 캠퍼스들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한국어 학습 학생이 고려인 혈통이었다. 하지만 이제 세종학당 학생의 약 40%가 한국 음식과 영화에 매료된 우즈베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어 열풍의 또 다른 이유는 한국으로 이주해 일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매력도 크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평균 월급은 395달러로 한국의 최저임금인 1544달러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금액이다. 카유지는 16세이며 타슈켄트의 고려인 가정 출신이다. 그는 조부모의 유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서이기도 하다. 깔끔한 모습의 카씨는 얼마 전까지 케이팝 댄스 그룹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이젠 학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이미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자신의 유산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한국인을 위한 어린이 여름 캠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 있다. 그는 말한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이 정말 좋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도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리우드 빌라카는 조부모가 북한 출신이지만 부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현재 세종학당의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집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했지만 한국어 고유의 격식 있는 표현도 섞어 썼다. 그녀는 15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저는 저 자신을 민족적으로 한국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할 수 없다는 게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한국인을 경시하는 일부 우즈벡인들로 인해 소외감을 느꼈었다. 그런데 또한 나중에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도 그녀는 한국인들에 의해 비슷하게 타자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녀가 느꼈던 이런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